그냥 아예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본인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조정이 그냥 뭐 가가지고 물건 살 때처럼 뭐 재산 분할 뭐 50% 어때요? 아니요 40% 어때요? 아 그럼 45% 하시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좀 약간 이제 조정 관련해서는 변호사 선임 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김메이의 법사건의 저는 메이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이혼하시는 분들 참 많죠. 요새는 이혼이 딱히 특별할 것도 없고 뭐 흉도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한 배우자와 행복하게 평생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아니다 싶은 상황에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왕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 생활로 받은 상처가 이혼 과정에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좀 현명하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도 항상 상담과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혼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할 때 뭐니 해도 제일 좋은 케이스는 쌍방이 협의가 잘 된 경우입니다. 저희가 통상 협의 이혼이라고 하죠. 이혼하자. 그래서 오케이.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그래. 대신 한 달에 200만 원씩 줘. 그래. 재산은 뭐 이렇게 나누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동의된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성립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 절차가 간단합니다.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신분증 가지고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숙려 기간을 주거든요. 예전에 그 TV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런 대사가 유명했었죠. 그것처럼 그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숙려 기간이라는 거를 주는 건데, 내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한 달, 그리고 있으면 석 달을 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및 친권 결정 협의서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제출을 해야 되고,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부부가 같이 지정된 확인 기일이 있어요. 그때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서 등본을 법원에서 받아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이제 이혼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혼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쪽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혼하자라는 거는 양쪽 다 너무 동의하는데 양육권이나 뭐 양육비, 재산 분할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세부 상황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미 이제 이혼이라는 게 서로 감정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법상 소송을 하더라도 먼저 조정부터 신청해서 조정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예외는 있어요. 부부 한 사람이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케이스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조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요. 저희가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사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조정을 할 때는 그 전에 이제 가사조사관이 나와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혼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보고요. 지금 양육비가 어느 정도 들고 어떤 현황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조정에서도 고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이런 사실조사를 하게 되고요. 재산관계도 이때 같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해서 조정기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본인이 꼭 조정에 나가야 되나요? 거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 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폭력 성향이 너무 심해서 이게 만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거의 다 나가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웬만하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양육비 결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세세한 그 생활상의 세부 사항을 변호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미리 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달은 학원비가 얼만데 뭐 내년부터는 학원비가 뭐 얼마 나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대리인이 다 뭐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세한 내용을 직접 재판장님한테 어필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안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아예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본인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신청한 쪽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가사조정이 잡혔는데 신청인이 출석을 안 한다, 이거는 한 번은 기일을 다시 잡고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도 신청인이 출석을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 신청 자체가 취하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나왔는데 상대방 측이 출석을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강제 조정 결정으로 가는 거죠. 소송 말고 조정만 하는 것도 변호사 수임을 해야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을 거쳐야 소송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이어지는 절차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정도 결정이 되면 판결이랑 효력이 똑같아요. 나중에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하죠. 근데 좀 약간 이제 조정 관련해서는 변호사 선임 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보면 이제 이혼 전문이다 하는 펌들 중에서 조정을 좀 진짜 대충 하는 데가 많이 있긴 있거든요. 뭐 조정이 빨리 끝나고 시간이 절약되니까 우리는 뭐 조정을 합시다, 조정으로 갑시다, 이거 자체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조정으로 끝낼 수 있으면 좋죠, 빨리 끝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변호사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좀 약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조정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소송과 똑같이 어떤 뭐 서면도 빡세게 내고 열심히 해야 조정도 결과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대충 적당히 이제 좀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있어서 제가 좀 보면 안타깝죠. 적당히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사건인데, 원래 다른 로펌에서 하셨다가 이제 오신 고객분이거든요. 어떤 이혼 이제 전문 펌에서 착수금을 뭐 1,800인가 뭐 1,500인가 뭐 이렇게 주셨대요. 이제 그렇게 주고 조정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수입 계약을 할 때는 그 이제 유명한 이혼 변호사님 방송에도 나오시고 하는 이제 이분이 나와서 상담하고 계약하고 뭐 다 했죠.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조정을 하는 동안에 이제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 담당 변호사님하고 연결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너무 힘이 들었대요.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 저희 쪽으로 넘어오신 케이스였거든요. 일단 뭐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부터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그 전 로펌에서 나왔던 서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달라. 제가 보고 현황 파악부터 해보겠다 그랬더니 서면이 뭐 나간 게 없대요. 나간 거 자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조정 신청서 뭐 딸랑 그 2장짜리 뭐 이렇게 신청한다 뭐 이렇게 이 내용으로 나가고, 자세한 논리가 담긴 서면이 막 하나도 안 나갔대요. 거의 한 뭐 1년 정도를 하셨는데 조정기일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서면도 안 써내고 뭐 그냥 조정기일을 가면 그 수임하신 분 말고 밑에 애기 변호사님 있잖아요. 그 애기 변호사 와가지고 옆에 앉아는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만 있고 당사자 본인이 얘기 다 하고 뭐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를 주려고 해도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이상한지도 몰랐대요. 뭐 이혼을 처음 해보시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조정이 원래 그런 건 줄 알았대요. 좀 흔히 조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시는데, 조정이 그냥 뭐 가가지고 물건 살 때처럼 뭐 재산 분할 뭐 50% 어때요? 아니요 40% 어때요? 그럼 45% 하시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협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재산 조사도 열심히 하고 기여분에 대해서 논리도 개발하고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거 억울한 거 다 얘기하고, 그냥 양육권도 주장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뭐 서면도 안 내고 그냥 기일에 가가지고 그냥 떡 앉아있다가 오는 이게 조정이 아니거든요. 내가 뭐 말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약간 열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턱대고 조금 조정만 권하면서 약간 날로 먹으려고 하는 변호사, 이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착수금을 그냥 날려야 되는 거예요? 못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을 낸 거니까, 이게 전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돌려받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조정이 잘 돼서 성립이 되면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으로 끝낼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조정 단계에서 잘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양육권에 대해서 분쟁이 심한 케이스 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굉장히 분쟁이 심한 케이스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을 해도 한쪽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이혼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 사건하고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나 변호사가 이제 출석해서 기일마다 주장하고 뭐 증거 내고 법원에서 사실 조사나 뭐 증거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당사자나 증인 신문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일이 몇 번 반복된 후에 판결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사 사건하고 똑같이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렇게 3심제로 진행하는 것도 똑같고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확정일로부터 한 달 내에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내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몇 개월 안에 끝나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몇 달 안에 끝나기는 어렵고요. 뭐 아무리 쟁점이 없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도 해야 되지. 뭐 그다음 소송 가고 이러면 1심에서 끝나고 항소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해도 1심까지 하는데도 최소 뭐 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재판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되기 나름이니까 뭐 3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겠죠. 갑자기 합의가 됐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한쪽이 뭐 재혼을 급하게 해야 된다든지 약간 뭐 어떤 사정이 있는 케이스고요.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까지 왔을 때는 감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합의가 되고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조정을 하고 판결까지 정석대로 받으려고 하면 아무리 초스피드로 쟁점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7, 8개월은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쟁점이 많다. 그리고 1심이 나와도 사실 항소, 상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러면 뭐 하염없죠. 제가 한 사건은 아닌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년 반, 4년 정도 걸린 친구가 있고요. 엄청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라는 거는 그 쟁점과 뭐 상대방 태도와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달린 거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대충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1심만 한다고 하면 그 정도가 평균이긴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지 등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